네, 안녕하십니까. 둘이 아빠입니다. 네, 퇴근길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회사에서 막 눈 치우다가 볼일이 나왔네요. 눈을 안 치우려니 쌓이고 또 치우려니 또 녹고 그래가지고 퇴근길인데 차가 많이 밀리네요. 눈이 와가지고. 그나저나 오늘 참 비트코인 가격 참 말도 아닙니다. 처참하다 처참해 진짜. 거의 2년 3년 상승분을 다 반납하네 그냥. 참 이럴 때는 덧정 없다니까요. 비트코인 덧정 없죠. 아, 참. 이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참. 아이고. 아직까지 비트코인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그 금이라는 몇천 년 된 자산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너무 가벼워. 아이고.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으니까. 2년 전에 들어왔던 사람, 2년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2년 3년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 잠깐 좋았다가 말잖아요. 잠깐 좋았는데 마이너스잖아. 도대체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놀림당하는 느낌만 들어요. 놀림당하는 느낌 든다니까. 아이고, 참 어렵네, 어려워. 아이고, 올해 뭐 여러 가지 뭐 소식이 많더니만 가격은 뭐 영 힘이 없네. 이게 뭐 근데 저도 같은 경우도 그 내가 벌었는 임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 종목에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한 자산이 비트코인이 유일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3년 전에 삼성전자 4만원 5만원 할 때 차라리 그거다 넣어놔서 뭐 지금 몇백억 익할 수 있는데 그럴 만큼 삼성전자에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계속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5년 10년 뒤에도 꼭 들고 있어야 될 자산인 꼭 비트코인 같고 삼성전자는 5년 10년 뒤는 모르겠다 이 생각이에요. 나는 모르겠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처지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뭐 지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연일 떨어지잖아요. 연일 뭐 1억 8천 하다가 뭐 1억 2천까지 떨어졌을 때는 야, 이 진짜 많이 또 조동 받네. 이번에 또 겨울이네. 그리고 또 윈터네. 했는데 또 떨어져가지고 또 1억 깨지고 1억 깨지가지고 아이고 이제 또 1억 깨지네. 그러면 하지만은 또 9천만 원 또 테스트하고 좀 견딜만 하면 훅 떨어지고 견딜만 하면 훅 떨어지고 뭐 이런 자산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 자산군에 들어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이러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다가 또 뭐 돈 쓰일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투자라는 거는 진짜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윳돈으로 뭐 대출 받아서 하는 건 진짜 비추 못 견딘다. 못 견디다. 거의 뭐 비트코인도 초창기에 뭐 100만원, 뭐 몇십만원 할 때 사서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버텨가지고. 그래, 뭐 1억에서 2억 사이야.
1억에서 2억 사이에 내가 뭐 정리해도 잘 참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것 같아요. 뭐 1억에 던져도 뭐 10년 버텼는데 뭐 이 가격 급등락을 몇 번을 겪으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유 이 정도 던지면 뭐 난 성자다라는 생각을 하겠지. 한 대 같아도 하겠다. 그들을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초창기에 진짜 비트코인을 우연찮게 운 좋게 막 몇천 개씩 만 개씩 막 몇천 개 가지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많구나. 이들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이 급등락은 앞으로도 있겠구나 생각이 든다니까요. 어쩔 수 없죠. 뭐 또 올해 2020년도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 지켜봐야 되죠. 진짜 만만치 않은 것 같아. 비트코인이라는 이 괴물이 만만한 괴물이 아닌 것 같아. 참 요걸 이제 자꾸 내가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름도 채널명도 세이 아빠에서 둘이 아빠로 바꾸고 좀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이한 케이스인데 아예 없는 케이스는 아니고 자녀 중에 문제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뭐 농태 피우고 사고 치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서 약간 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가 딱 어떤 용어로 딱 규정 짓기는 뭐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좋게 틀린 게 아니고 나쁘게 틀리지. 그래서 제가 집에 가장으로서 이제 단죄를 선언하고 성인이 됐으니까 미성년자 때는 사고를 치고 뭐 이래도 내 부모라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도 미성년자니까 뭐 야단을 치든 혼을 내든 달래든 어떻게 됐든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줬는데 좀 좋아진다고 느끼긴 했는데 내가 100% 믿지는 않았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성인이 되고 군대를 가서 보니까 갔다 와서 이래 보니까 주위에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더라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주변 지인들 관계를 맺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입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내가 케어를 해주다가 이게 지가 사고 치고 막는 거는 내가 막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탁 잘랐어요. 어느 순간 2번 3번 반복되길래 딱 끊었죠. 딱 끊고 안 된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 니는 성인이다. 니가 한 짓에 대해서는 니가 이제 다 책임져라. 연락하지 마라. 라고. 이 이제 집은 니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독립해라. 그러고 마지막 문자를 딱 보내고는 딱 끊었지. 단절을 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 마음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런 성향에 있는 사람, 우리 애지만 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알거든요. 많이 겪어보고, 많이 알아도 보고 해가. 그래서, 변하지 않을 거라는데, 진짜, 내 전 재산과 내 팔목을 겁니다. 진짜, 안 변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카마. 그 가족 구성원은 평생 그거 됩니다. 인생 꼬인다니까요. 가족 때문에 인생, 자식 때문에 뭐, 죽는 분, 뭐, 진짜
목숨까지 뭐 가는 부모도 있고 한데, 그건 어떤 그럴 만한 자녀일 경우에는 그렇지. 근데 그렇지 못한 자녀일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한테 피해 주는 건데,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단절을 선언하고, 세대를 분리하고,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평정심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혹자는 가겠지. 또 왜 자식을 또 간혹하겠는데. 그럴 만한 자식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뭐, 첫째하고 막내하고 내가 왜 끊겠어요, 가더라고는. 평생 내가 뒤에서 봐줘야지. 근데 그렇지 않을 자녀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고, 빨리 결단을 내리고, 단죄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래도 부모로서 조금은 어떤 연락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자녀가 반성을 하고 뭔가 삶을 조금 개선해 나간다면은, 어떤 정도 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겠지. 근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제가 원래 사람이나 인간을 볼 때 약간 이상적인 쪽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선하게 봤다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해소가 되고 누군가가 사랑을 주고 이라고 하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어.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은 바뀌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그게 더군다나 내 자식일 경우라도. 사람마다 근데 다 차이는 있어요. 부자지간에 사이가 안 좋다든지, 부부지간에 또 원수보다 못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끼고 사는 거는 그냥 사람이 보편적인 감정은 다 있다는 소리거든. 미워하는 감정이라든지.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는 감정이 매나 좋아하는 감정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좋아하니까 미워하는 거거든. 사랑하니까 나중에 더 미워지고. 관심도 없는데 뭐 믿고 자식할 게 어딨어요, 그죠? 그런 모든 감정들은 보편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감정인데,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그 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상대방은 그런 감정이 없는데, 부부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리 볼 때, 그런 단어만 있지, 그런 감정은 많이 없는 게 아예 없어요. 우리 애를 봐도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어떤 자기 도구로 봐요, 도구. 말은 그래 안 하지. 사람은 말 믿으면 안 돼요. 말보다는 행동을 믿어. 행동을 봐야지. 말은 얼마든지 못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말은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딱 나온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인이 된 자녀도 이제 손 놓을 줄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진 잘못은 또 본인이 책임지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랬을 때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 못하면 사회생활 못하는 거죠. 그걸 부모가 케어해주고, 근데 또 부모의 손이 또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저하고는 약간 케이스가 틀린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있을 때 남은 가족 구성원들이 단합을 잘 해야 돼. 만약에 틀어지면 이게 영 틀어진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웬간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이 우왕거리 이 친구 이야기는 이제 웬간하면 안 하려고요. 우리 큰애한테도 뭐 더 이상 해봐야 본인한테 별로 안 좋고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해야 되니까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군대에 있는 막내한테도 별로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뭐 형제라고 뭐 저거들이 같이 크면서 크게 좋은 기억들은 없거든. 내가 봐서는 특히 막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시달렸는 것 같고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동생인데 뭐 좋은 기억은 없는데 그렇다고 딱히 막 무슨 나쁜 기억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아빠가 몇 번 경고를 줬거든. 네 둘째 동생은 이런 성향이라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언지를 내가 많이 줬어요. 어릴 때부터. 아니나 다를까 설마 하다가 이제 보니까 진짜 그 도를 막 넘으니까 큰애가 조금 놀래기도 하고 또 이런 싫죠. 가족 구성원 중에 형제가 이런 형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싫지. 그냥 평범한 동생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위해주면 동생이면 좋겠고 내가 이런 형제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는 뭐 바램이지 현실은 아니잖아.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지를 해야 또 대비책도 나오고 오롯이 자기 인생에 충실할 수가 있다니까. 뭐 가족들한테 단 1도 도움 안 되는 가족 구성은 누구 하나 때문에 자기 남은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자기 형제 중에 참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예를 들어서 마음은 좋은데 뭔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든지 이러면은 마음이 많이 쓰이잖아요. 도와주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힘들고 막 이런 거는 있는데 이건 그런 케이스가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형제들이 나중에 이제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자기 인생들을 살아가야 되잖아.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생겨야 되고 가정도 만들고 또 자녀들이 또 애를 낳게 되고 이랬을 때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에서 형제라도 그때쯤 되면 형제들끼리는 거리가 생기거든요. 경제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자기 경계선이 생긴다니까. 왜냐면 자기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데 뭐 이런 형제 만약에 이런 좀 안 좋은 성향이 있는 형제가 그렇다 나중에 성인이 됐다 하면 뭐 남이지 뭐요. 남보다 더 못하지. 원래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뒤틀어지면 남보다 못하잖아. 막 뭐 부모 재산 때문에 소송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 그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이런 성향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할 행동 패턴들이 보이는데 이걸 그대로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하고 형제들하고도 분리도 빨리 시키고 좀 이렇게 본인들 자녀분 남은 애들 인생에 좀 배제시켜줘야지. 부모로서 해야 될 그게 내 역할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게 진짜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거 내가 뭐 어쩔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간다고 이거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견디는 거잖아요. 견디고 버티는 거잖아요. 마음 추스리고 기다리고 자식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혹자는 가더라고. 야, 뭐 그래도 아들 뭐 그래도 결국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들의 생각인 거죠. 그들의 삶을 좁은 삶을 비춰 봤을 때
누가 카더라 이런 말인데 제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온다니까요. 왜뭐 간편적으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뭐 농띠 치고 사고 치고 하다가 그때 뭐 부모 자식 알겠습니까? 부모 뭐 알겠어요. 그냥 본인 재밌는 거 노는 거 알다가 성인이 되고 군대 갔다 오고 가면서 이제 부모를 좀 알고 부모 고마운 걸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도 이제 성인이 되고 하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또 일반적인 케이스잖아요. 일반적인 케이스. 약간 도를 넘는다 해도 사고를 크게 친다 해도 돌아올 수 있는 견지가 있는 분이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돌아오는데 그게 아닌 케이스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될 사람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극소수겠지만 한 50가정에서 100가정 사이에 한두 가정씩은 꼭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내 이야기가 조금 전해졌으면 싶은데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썸네일에다가 이래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그런 분이 혹시 내 영상을 찾아보다가 저 사람 저런 말을 자기 집에 이야기를 저렇게 스스럼없이 하네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뭐 댓글이라도 댓글에 뭐 이렇게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성심껏 댓글을 달아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람이라는 게 참 어렵죠. 이게 아유 오늘 차가 많이 밀리네. 차가 많이 밀렸구나 눈 때문에. 아이고야 집에 도착하면 거의 뭐 8시 다 되겠는데 갑자기 폭설이 와가지고 참네. 아이고. 작년까지 참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래가 기분 좋고 이랬던데 올 작년 연말부터 해갖고는 뭐 기분도 다운되고 약간 이런 부정적인 생각 많이 들어요. 뭐 설마 되겠나? 아이고 뭐 이건 뭐 하디만 아이고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부정적으로. 그러면 그렇지 뭐 아이고 또 모빅도 아이고 그래 뭐 한다고 막 하디만은 뭐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아이고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 갑자기 들잖아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느 순간 또 꽝꽝 얼었던 얼음이 또 스스스스 깨고 일어 나온다니까 이게 뭔가 불쑥불쑥 뭐가 나온다니까요. 그 재작년인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 추운 겨울 지나가지고 갑자기 뭐 슬슬슬 가더니만은 ETF 승인 나고 막 이러면서 슬슬 뭐 승인 났다고 또 그렇게 안 올랐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슬 얼음 깨고 나오잖아. 이번 겨울도 좀 안 그렇겠나 싶어요. 이번 겨울은 또 미국도 시끄럽더만 하도 이런 시끄러운 것들이 좀 잠잠해지고 또 핀테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또 움츠러들었잖아. 이게 막 갑자기 비트코인이 또 폭락하니까 또 뭐 한락하다 또 안 하잖아 또. 이게 안 하니까 또 모빅도 한락하다 뭐 안 하잖아.
기업들이나 이런 게 보고 확 움츠러들잖아, 또. 아, 이것이 또 좀 지켜봐야겠네. 이런 식이 되겠잖아. 이렇게 또 1년, 또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 또 슬슬슬슬 누군가는 선점을 해야 된다고 용단을 내리는 어떤 기업들이나 프로젝트가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크립토 시장에 또 살 따뜻한 봄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는 이럴 때 이제 적립식으로 좀 꼬박꼬박 모아 나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승기를 잡는데 쉽지 않죠, 그죠? 돈이 갑자기 없는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달달이 몇십만 원씩 사가지고 한락하니 또 성이 안 차고 이럴 때는 모빅을 사는 게 나을지 싶은데 모빅을 우리 애들은 지금 뭐 계속 사고 있으니까 저도 뭐 아이고 참 좀 지켜봐야 될 시장인 것 같아요. 그냥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하여튼 추운 시장인데 좀 견뎌보고 얼음 깨고 나오는 뭔가가 얼음 깨고 나올 때 유심히 관찰하고 보면 안 재밌겠나 싶기도 하고 뭐가 먼저 깨고 나올까 싶네요. 아이고 낮에 하도 설쳤더니 배고프다. 눈치 온다고 하도 설쳐가지고 또 막내이 또 군대에서 눈치 온다고 애물긴데 군대에서 눈치 오는 거 그거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눈 막 쏟아지는데 쓸어야 되잖아. 쏟아지는데도 쓸어야 되잖아. 쓸면 쌓이고 맞지 막내야 막두이. 어. 아이고 항상 뭐 비트코인 시장도 안 좋고 이러니까 뭐 별 이야기 할 것도 없고 뭐 시끄러운 집안사 이야기도 이제 뭐 저도 뭐 지치고 해봐야 뭐 남는 것도 없고 이제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좋은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없네. 지금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자 갈 수도 없고 모빅 가자 갈 수도 없고 시름시름 앓는 병 앓는 사람한테 가자 가서 못 하잖아요 지금. 비트코인도 병 걸려가지고 지금 시름시름 앓고 모빅도 뭐 김 빠진 뭐 그거 맹크로 뭐 덜덜덜덜 거리는데 고장난 자동차 맹크로 덜덜 거리는데 그러다 화이팅 해봐야 흙이 안 나잖아. 예, 이제 뭐 별 그것도 없어가 영상을 그냥 끼긴 끼는데 저는 지금 그거래요. 지금 이제 좀 마음 생각나는 거 좀 정리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저 입장에서는 지금 또 인생이 또 한 번 판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크립토 시장이 세상을 뒤집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내 생각, 내 삶도 있잖아요.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집에 사고 치는 마가 사고 치기 시작하고 사고 친 지는 꽤 됐는데 미성년자로 사고 칠 때는 내가 어떻게든 제어가 됐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사고 치는 건 내가 감당을 못한다기보다는 이거는 내가 감당해 줘야 될 게 아니구나. 이건 본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내가 판단이 딱 섰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내 인생 판이 한 번 더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애들도 독립시키고 큰딸도 독립시키고
이제 막내도 나중에 제대하면 조금 독립을 일찍 시킬 거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재정립하는 단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판에 한 번 더, 뭐 계기가 이게 둘째 이놈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조금 뒤로 해야 될 일들이 좀 앞당겨졌거든. 그래가지고 이왕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빨리 이제 내가 생각하고 계획 세워놨던 것들을 좀 앞당겨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왕 뭐. 그래서 한번 또 판이 뒤집어지는 거라서, 큰애도 약간 조금 아빠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 들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빨리 행동을 잘했고, 독립도 빨리 잘했고, 외부 막내도 제대하고 조금 독립을 일찍 하는 것도 본인한테 조금 힘들 수도 있지. 나이 어린 나이에 독립해가지고 원룸 생활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쉽지 않은 생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또 지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저것 생활 다 해보고 내가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각개전투라 그러죠. 각개전투. 뭉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싹 깨져가지고 분산돼가 일단 본인 스스로들이 잘 살아야 된다. 각계 따로따로 떨어져가 다 잘 살고 나서 딱 뿌리를 딱 내리고 나서는, 그때는 뭐 가족들이 서로 보는 게 서로 힘이 되는 거지.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잘 살고 있으면 잘 살 거라고 난 확신해요. 큰애도 뭐 특별한 일 없잖아. 이제 기타 생활하고 또 좋은 사람 또 나무에 또 만나고, 사람 보는 안목도 사람 보는 안목이, 우리 큰애나 막내는 외부는 소중한 경험들을 하는 거거든요.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잘 못하는데, 사람 보는 안목을 어릴 때부터 배운 거지. 저희 뭐 좋은 경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본인들 나이에서 겪는 어떤 경험치에 비해서는 그런 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섣부르게 사람 선택하고 하지는 않을 거고, 그건 뭐 스스로 아빠를 보면서도 알 거고, 큰애도 뭐, 그 막내도 뭐, 어릴 때는 나도 잘 몰랐는데 성인이 돼서 이래 보니까 애가 점잖고 생각이 깊더라고. 생각도 깊고, 삶에서 큰 걱정하지도 안 하고 잘 살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누나하고 자연히 살면서 또 도와주면 도와줬지, 절대 피해주고 이러지 않을 것 같고, 또 큰애도 동생한테 뭐 도우면 도움이 됐지. 또 서로 나중 되면 또 형제가 또 의지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한참 걸리겠네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